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48강의 주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일반적으로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침익적 처분과 같은 말로는 침해적 처분, 불이익 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게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뭘 알려야 되는가를 봐야 될 텐데 처분의 제목이나 당사자의 성명, 처분의 내용과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는 겁니다.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당사자 등이라는 건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에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서 임대 매장의 임차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행정 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판례 1번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의 경우 개설자만이 처분의 상대방이고 임대 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 처분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게 거부 처분입니다. 이러한 거부 처분도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것이어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부 처분이 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닌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익적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처분으로는 세금 부과가 있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는 영업정지 같은 게 있습니다. 침익적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전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부과 전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업정지 처분도 비슷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불리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 처분은 다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전의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이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를 수리하면 종전의 영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위 승계 수리를 할 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판례 3번입니다. 행정청이 체육시설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렇게 일반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 4번입니다. 도로구역 결정은 고시에 의해서 하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의 전 단계이므로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도 면제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사유 첫 번째입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업 노무사에 대해서 파산 선고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개업 노무사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업 노무사에 대해서 파산 선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도피 의료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여권의 반납 명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이긴 하지만 사전 통지의 생략 사유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공무원법상 직위 해제 처분은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사전 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공사중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판례 5번 더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적용되지 않냐면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건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6번과 7번 판례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취소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죠. 판례 7번입니다. 건축법상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통지를 결여했을 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침입적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대체로 취소 사유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례 8번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해임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법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어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청문이고 두 번째는 공청회이고 세 번째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입니다. 청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문이라는 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문은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사에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 신분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문을 주관하는 사람이 청문의 주재자입니다. 행정청은 소속 직원이나 아니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전직 공무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청문을 하기 전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증거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문회 주재자는 직권으로, 즉 본인이 알아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문을 하기로 했는데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출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견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주재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한다라는 걸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문 절차에서 나타난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9번입니다.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고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취소 사유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례 10번입니다.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의견 청취 절차인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건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언제 공청회를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많이 듣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과 두 번째 사유가 연관이 됩니다. 당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공청회를 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일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나서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새롭게 일시 및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공청회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거나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공청회의 주재자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공청회나 온라인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의견 청취 절차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견 제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그 중에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와 청문회 공청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청문이나 공청회보다는 훨씬 간이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견 제출의 방법인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 제출을 했을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 및 진술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야 되는데 이건 공청회나 청문 절차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리고 세 번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 1번부터 3번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사전 통지의 생략 사유는 아니지만 의견 청취의 생략 사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의견 청취는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판례 11번을 보겠습니다.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미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를 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전에 행정청인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의견 청취 절차 생략에 관한 주요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판례 12번입니다.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익적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시도 같이 보시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라든지 청문 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판례 13번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시가 좀 긴 편인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그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14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처분의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처분의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관련 임대 매장의 임차인, 이런 제3자에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의 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가 영업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를 하려면 오프라인 공청회와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고 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 통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규정이나 신의 측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